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주 진도 세계사의 주요 5시대와 성소의 시대 이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사 구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리적인 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고대 우리가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고대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고대 팔레스틴 지역은 더 크게는 지중해 동부 해안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 지리학 지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 지중해의 동부 해안 지대를 쭉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오늘날의 터키와 이쪽 고대 군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연결되고 또 아래쪽에 이집트와 연결되는 그 지역 아니에요. 요거를 지중해 동부 해안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그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 가운데 요 팔레스틴 지역,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지리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이 남북으로 이제 그 지형적인 특징을 네 지역으로 나뉘어요. 요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이런 지리적인 배경,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역사를 좀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 한반도 자체가 이 중국 지역과 이쪽 섬나라 일본과 그 다음에 이 반도를 이어서 저쪽에 이제 미국 지역과 이 위쪽은 러시아 지역, 이런 지리적인 환경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이해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지리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이제 남북으로 1, 2, 3, 4 그 네 지역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제일 이 왼쪽 이 서쪽 지역이 바로 해안 지역이죠. 두로, 시돈, 요런 이제 가이샤라 요런 아래쪽 이렇게 쭉 이런 해안 지역이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지역이 좀 남쪽으로 쫙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해안지대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접근을 못했죠. 당시에 강성한 두로, 시돈 그런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 아래쪽에서 우리 블레셋 지역이 계속 쳐들어왔으니까 이런 해안지대가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중앙고원 지역이에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과 중앙고원 지역 자체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활동의 무대, 근거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이 뭐예요? 요단강이 쭉 흘러가죠. 요게 이제 요르단 계곡지대예요. 그래서 그 요르단 계곡지대를 사이에 두고 요 이제 중앙고원지대, 이제 레바논 산맥이 쭉 흘러가고 있고, 이쪽은 안티 레바논 산맥이 쭉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에 요르단 계곡지대가 있고, 그 요르단 계곡지대를 이제 사이에 두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동부 고원지대, 안티 레바논 산맥지대가 쭉 남북으로 또 뻗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안지대, 그 다음에 중앙고원지대, 또 요르단 계곡 그 협곡지대, 그 다음에 동부고원지대. 동부고원지대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요르단 쪽이죠. 이제 그렇게 지리적인 배경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팔레스틴이 기반하고 있는 이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 이게 특징이 뭐냐? 중간중간 산맥들과 강의 지류들이 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강들 여러분들 이제 야복강, 야르묵강 이제 이렇게 지류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산맥들, 강의 지류들이 가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활동이 이제 자유롭지가 않고 서로 지역들의 연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문명을 사실은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암몬 지역, 모압 지역, 에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물론 시리아 지역은 이쪽 이제 평야지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람 제국, 고대 아람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계속해서 강대국들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 또 이집트에 의해서 괴롭힘 당했던 이 동부 해안지대, 지중해 동부 해안지대 그 도시 국가들은 통일된 문명이 형성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또 이 산지에 딱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해상 활동이나 관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그런 왕국을 이제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솔로몬 제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지역이 팽창한 바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 시대는 주변국들의 그런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활발하지 못했던, 그래서 고립된 도시 국가들이 고유의 특징을 지닌 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성격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한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은 그 소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정치사를 그런 역사를 이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문화, 정치, 민족의 운명이 그렇게 점철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후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그 헬라,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런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날 한반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폐허 더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바빌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폐허로 끝나버렸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은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와 연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역사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 선민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지금의 강대국들 뭐 러시아, 중국, 뭐 일본, 미국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면 우리 이제 이 한민족의 믿음의 역사와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번영과 평강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갑자기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의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사의 주요 5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사의 주요 5시대는 제가 옛날에 에모리 대학에 공부할 때 제 은사 제이 맥스웰 밀러 이분이 제가 이제 석사 당시에 THM 학생이었는데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강의 노트 받은 내용인데, 이 보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역사학자죠. 역사학 전문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경의 역사를 이제 채소주의로만 이제 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는 이제 신앙 고백의 역사고, 실체, 이스라엘의 실체, 정치, 경제, 문화의 역사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강한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세계사의 주요 5시대는 정확하게 꼽고 계신데, 첫 번째가 이제 태고사, 두 번째가 고대사, 세 번째가 고전사, 네 번째가 아랍 중세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현대사다. 이렇게 이제 5시대의 역사를 이제 꼽고 계신데, 말 그대로 이제 태고사 태고사는 기록 이전의 시기입니다. 기존 이전의 프리히스토릭 피어리어드인데,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동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 사이에 있는 이제 야금 기술이 발달했었던 이제 동석기 시대가 이제 카바가 되고 있고요. 이게 태고 시절은 이제 기록 이전의 시기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도 이제 이때는 아직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이전 시기가 이제 태고 시절에 이제 해당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대 시기, Ancient Time이 되죠. 말 그대로 Ancient Time은 이제 기원전 3200년부터 이제 300년. 그래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시기에 속해 있습니다. 성벽을 갖춘 도시들이 등장했고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기록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고대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요 지중해 동부 해안 지대의 셈조고, 셈조고면은 이제 히브리어도 그 셈조국에 속해 있고, 우가리러, 또 암모노, 모아버 다 이제 이 셈조고에 속해 있는데, 이 셈조고가 이 지중해 동부 해안지대에 이제 쓰여졌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쓰여지면서 여러 지명들 자체가 이 셈조고, 히브리어와 사촌 다지간들이에요. 이런 셈조고 지명들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에돔, 모압, 에브라임, 블레셋, 예루살렘, 세겜 등이 다 이런 셈조고 지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기에 이제 특별히 청동기 시대가 3200에서 2000년 시기고, 이게 이제 청동기 초기 시대고, 청동기 중기 시대가 2000년부터 1550년, 그 다음에 청동기 말기가 1550에서 1200년이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바로 이제 1200년부터 헬라 시대 330년에 이르기까지, 이 철기 시대가 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와 이제 겹치게 되는 거고, 청동기 시대가 족장 시대, 사사 시대와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사실 이제 청동기 시대를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3200에서 이제 1200년까지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기록물들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잘 발굴이 안 되고, 이제 1200년 기원전 1200년 철기 시대 이후에 이제 기록물들이 이제 팔레스틴에서 이제 고대 기록물들이 이제 발굴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오늘날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고고학적인 언덕, 둔독들 통해서 텔 아라드, 텔 에스슐탄, 텔 엘 무테샬림, 그다음에 텔 엘 케다시, 이런 게 이제 발굴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텔 에스슐탄이 여리고가 되겠고요. 텔 엘 무테샬림이 무깃도가 되겠고요. 텔 엘 케다가 하솔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리고, 무깃도, 하솔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 언덕, 둔덕들, 텔 지역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쭉 지금의 시대부터 쭉 파고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고대 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저 바벨론 시대, 저 아래 이제 사사 시대, 족장 시대까지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의 보고가 바로 이 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리고 가면 텔 에스슐탄인데요. 여리고에 가면은 사실 여리고 지역은 상당히 인간의 역사가 오래 정착된 곳이에요. 그게 이제 사해 지역인데 따뜻하고 그 지역이 이제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뭐 만년까지 가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기원전 8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부터도 실제 그런 문명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면, 이제 철기 시대가 이제 성소의 왕국 시대고, 이제 포로 후기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커버하는데, 이 철기 시대가 바로 이제 기원전 1200년에서 330년.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기념비적인 탑 건축물들, 제왕 비문들, 세기 문자 문서들, 그래서 고고학,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성소 국어학과 관계된 자료들이 이 시기에 철기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수업하면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전 시기로 오죠. 세 번째 고전 시기 클래시컬 타임인데, 이 클래시컬 타임이 이제 기원전 332년에서 이제 64년, 기원 후 640년까지 가죠. 고전 시기 클래시컬 타임 하면은
기원전 332년에서 기원 후 640년. 요걸 더 나눠 보면 헬라 시대가 있죠. 헬라 시대가 기원전 330에서 기원전 64년까지.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있죠. 로마 시대가 기원전 64년부터 기원 후 324년까지. 그리고 나선 비잔틴 시대로 넘어가죠. 비잔틴 시대가 기원 후 324년에서 640년까지. 이게 클래시컬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헬라 로마 문명이 이제 동양을 변화시키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겠고요. 성벽이 이제 아니라 열린 도시들과 노천 극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가로수가 놓인 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옛날에는 텔로 인해서 그냥 구불구불한 길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직선도로가. 그 다음에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이제 공식어로 사용되고, 여전히 이제 아람어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적으로는 쓰이지만 이제 하이 클래스일수록 이제 그리스어, 이제 라틴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셈조고, 아까 말씀드린 셈조고 중심의 도시명들이 이제 헬라나 라틴어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시리아, 아라비아, 뭐 팔레스티나, 그다음에 예리아 카피톨리나,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네아폴리스, 필라델피아, 이제 이런 이제 이런 라틴어, 그리스어 중심의 이제 지명들이 나타나고, 요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서 시대까지도 이제 이렇게, 뭐 예수님 시대에 이제 로마 시대고 또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유적들이 마사다, 보스라, 팔미라와 페트라의 무너진 유적들, 또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의 주피터 성전, 요르단 암만의 극장들이 이 시대의 유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시기로 넘어오면 바로 이게 아랍과 중세기가 돼요. 아랍 미디벌 타임 해가지고 기원 후 640년부터 1918년까지 오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이 이제 다 와해되는 그런 시기까지. 그러나 이제 중세 시대의 기나긴 연도가 이제 이때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주로 아랍 이슬람 시대가 되겠죠. 아랍 중세기 시대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초기 이슬람기가 622년부터 969년. 그 다음에 혼돈기가 이제 11세기, 이제 1000년부터 13세기까지 이르고 있고요. 이제 13세기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13세기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제 그런 교부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가 이제 혼돈기 11에서 13세기. 그 다음에 마물룩 시대가 1260년에서 1516년. 그리고 나서 오트만 시대가 1510년에서 1918년,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또 과학혁명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랍어와 이슬람 종교, 또 아랍 이슬람 문화가 스페인으로부터 인디안까지 점령하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이제 아랍의 그런 지배하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이제 중세 시대에 걸쳐서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 셈조고 계통의 지명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랍어 계통의 지명이 생기는데, 엘퀴즈, 아가 예루살렘이 예리아, 아엘리아, 캐피톨리나, 이제 그런 지명에서 지금 다시금 아랍어 지명으로 엘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미식, 에슈샴, 이런 여러 가지 지명들이 생기게 되고, 오토만 시기 이후에도 터키식 이름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랍 중세 시대가 이제 640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918년 이후가 이제 현대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현대 시기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로부터 현재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통과해서 이제 2000년대 말까지가 되겠죠. 이제 저는 이제 제이 맥스웰 밀러 교수님이 이제 5시기까지 현대 시기를 그렇게 하고 끝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21세기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21세기 지금 사반세기 2025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여섯 번째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여섯 번째 시기를 정보기술 시대,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사물 인터넷 시대 어떻게 얘기하든, 그런데 어쨌든 이 현대 시기, 우리가 이제 20세기 말까지 살았던 시기를 봤을 때는 위임 통치기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위임 통치령에서 이제 국가 독립하는, 이때도 이스라엘 공화국도 1948년에 독립하게 되고 우리도 1945년에 독립했고요. 이런, 그래서 이제 포장된 도로, 차, 철제 빌딩, 플라스틱 같은 게 개발되고 공산품이 개발되고 이런 이제 산업 혁명들,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이후에 이제 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그런 시기들이 이제 현대 시기라고 봤을 때, 이제 여섯 번째 시대가 이제 IT 기술 정보 시대가 됐을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을 통해서 쭉 봤을 때 일단 청동기 시대가 우리 성경의 시대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그 족장 시대와 사사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되겠고, 그 철기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까지 지속이 된다면, 그 다음에가 이제 고전 시기 클래시컬 타임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제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클래시컬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시대와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시대 구분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고고학적인 어떤 그 토의를 좀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의,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기록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특별히 이제 족장 시대에 한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게 아브라함 시대와 그 성경의 기록들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고고학적 토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대와 고향 결정의 문제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까 제가 아노문디, 이제 창세기 이후에 1946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가 되겠고요. 이거를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기원전 2054년이 돼요. 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적인 역사 초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3200년에서 2000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54년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요 초기 청동기 시대와 그다음에 중기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2000년부터 1550년이에요. 아브라함, 그다음 믿음의 조상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요 초기 청동기, 중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대에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실제로 당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삭, 야곱이라는 분이 그 시대에 활동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게 이제 고고학적 토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기록들이 실제 유물들과 어떤 기록물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느냐,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토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어떤 유물들이 있느냐, 어떤 과학적인 증거물들이 있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데, 질문을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기원전 2054년 4000년 전 이전의 역사인데 그때 당시 기록물들이 과연 발굴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유물들 발굴의 한계성이 먼저 이제 부딪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들은 그러한 연구 탐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루, 이제 성경의 증거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거, 자,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물들을 통해서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군데가 후보지로 떠요. 첫 번째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쪽 갈대아 우르 지역, 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다. 이제 하란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우르파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된 것 자체가, 갈대아 자체가 그 갈대아인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니까 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 맞다. 이제 이런 두 가지 후보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